월요일 이 시간 시사와 개그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 또 시작됐습니다. 시사 만담쇼.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영진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개그맨 최욱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요즘 이 코너가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가 좀 거슬리네요. 무책임하신 거 네. 많은 SNS를 통해서 네.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유, 영광입니다. 아재 탈출 프로젝트. 이 아재 탈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는 며칠 전에 후배들하고 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정도도 몰라서 우리 SBS 보도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요. 가장 낮은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죄송한데 그렇게 해갖고 틀리면 더 입장 난처하거든요. 네. 자, 그럼 일단 몸풀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데 멍청비용. 멍청비용. 또 숨을 안 쉽니다. 뭐만 물어보면 숨을 안 쉽니다. 멍청비용? 멍청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비용 이런 거 얘기 아니에요? 오, 예, 맞아요. 소 뒷발에 쥐잡았어요, 지금. 네. 얼추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결혼식이 내일 있는데 오늘 돈 뽑아놓고 내일 줬으면 안 나갈 돈, 예를 들면 현금 인출기로 내일 갑자기 뽑아서 수수료가 1,400원 나왔다. 이러면 이제 이게 멍청해서 나간 돈이니까 이걸 멍청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 그렇죠. 대표적인 건 그게 되겠네요. 우산. 우산 멍청 비용 엄청 썼죠. 집에 우산만 혼자 사는데 30개가 넘으니까요, 제가. 올여름에도 한 3개 정도 썼으니까 멍청 비용이 한 15,000원에서 2만 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 보고 그것만 신경 쓰고 그렇죠. 그 기상 정보만 알고 갔으면 그렇죠. 우산 들고 나갔으면 됐을 건데. 하여튼 멍청 비용은 또 맞히셨으니까 오늘의 본 문제 바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좀 많이 힘겨워하시니까 좀 쉬운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쉬워요. 이거는 못 맞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럼 못 맞히면 어떡하라고. 그만두세요.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월급 로그아웃. 월급 로그아웃.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는 오늘 월급 나오는 날이구나 진짜. 단어군요. 오늘이 월급날입니까? 25일이잖아요. 네네네. 월급날을 한번 좀 떠올려보면 되겠네요. 이 코너만 시작되면 한숨이 나오나 모르겠어. 월급 로그아웃? 네. 그냥 월급과 로그아웃이 합쳐져서 무슨 뜻을 의미한다는 거죠? 죄송한데 문제를 우리가 내는 거고 자꾸 질문하지 마시고 답을 맞히셔야죠. 우리 직장인들을 딱 반영하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냥 월급 받으면 그날 그동안 밀렸던 돈 다 나가버린다 이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그래요? 좋아하시네요. 뭘 이렇게 좋아하세요? 진급할 때보다 더 좋아하시네요. 사실 오늘까지 못 맞히면은 요 퀴즈 코너 폐지하자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 로그아웃 하듯이 인터넷 로그아웃 하듯이 통장에 숫자만 잠깐 찍혔다가 다시 다 빠져나가잖아요. 보통 이제 오늘 25일 많은 기업들이 월급날인데 그렇죠. 보통 이제 카드 결제를 그래서 한 5일이나 10일에 많이들 하시거든요. 당일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일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로그아웃이고 한 5일날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도 한 열흘 정도만 잠깐 해피한 통장을 보다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로그아웃은 저는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월급의 주인은 나고 내 돈의 주인은 나였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반면에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월급 스스로 통장에 잠깐 들어왔다 나간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돈의 주인이 나도 아닌 이런 상황을 좀 반영한 이런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좀 더 서글퍼요. 그래서. 우울하네. 근데 하필이면 또 월급 로그아웃을 아재 탈출 퀴즈로 정한 오늘 본 주제 중에 하나가 월급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임금 꺾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대출 꺾기 혹시 기억나세요? 대출 꺾기는 1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때 선이자 20만 원 떼고 80만 원만 주고 이런 걸 이제 대출 꺾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될 걸 이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잘못된 행태들인데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임금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의 회사에서 이제 상습적으로 근무 시간 꺾기 등을 통해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무슨 비싼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 받는다고 이걸 또 꺾느냔 말이야. 아니 롯데면은 정말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고. 그렇지.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껌값인데. 아 롯데 너무 롯데는 껌쪽으로 껌을 가네요. 팔기 때문에 껌을 팔기 때문에 껌값이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좀 서운하네요. 네.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또 모든 임금들이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한 경우가 많아요. 몇십 원 차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돈마저도 각종 뭐 예를 들면 뭐 30분 정도 혹은 뭐 원래는 이제 퇴근이 6시인데 6시 반까지 일을 했는데 당연히 그 돈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한 걸로 그냥 꺾어버리는.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근무 계약을 책정을 하니까 그렇죠. 1시간이 못 된 거는 그냥 로그아웃 돼 버리는 거죠. 아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3시간 반 하면 4시간치를 주거나 아니면 3시간 반을 해서 3시간 플러스 반 시간 차를 이렇게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3시간 반 하면 그냥 3시간만 하고 와. 안 좋다. 너무 심한데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고. 이 퇴직금을 1년을 근무해야 주니까 11개월만 또 계약을 하나 봐요. 네.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나? 그러니까. 아, 서운한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근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참 괜찮은데 가보면 거기서 아니 그 비판적 시각을 아니 좀 아쿠아리움이 좋다는 거지 뭐 제가. 그게 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들의 그러니까. 눈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물이 눈물이에요. 그렇게 과장하지 마. 시사 프로그램인데. 그 돈도 이렇게 막 꺾어서 줬는데 꾸미기 노동을 강요했다 이런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꾸미기 들면 노동. 여직원들에게 뭐 눈썹 화장 이렇게 해라, 붉은 계열의 립스틱을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꾸미기 노동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꾸미는 시간이나 꾸미는 돈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하죠.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꾸미는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줘서 계산을 해서 그만큼 임금을 더 줘야 된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라는 게 내가 9시부터 일하는 거면은 8시 뭐 예를 들어서 반에 와서 근무복으로 갈아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시간까지도 어쨌든 근무 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거기서 이제 서서 뭐 안내를 한다든지 그 이런 걸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 화장을 단정하게 해라. 뭐 옷을 어떻게 입어라. 뭐 너무 짧은 치마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규정을 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건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을 상대하는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런 유해 예를 들면 남성들도 뭐 단정한 무슨 정장을 입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이제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무슨 색깔을 지정하는 뭐 립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눈썹 화장 어떻게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성차별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알바노조 등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6월부터는 옅고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이렇게 규정을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논란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왜 하필 빨간색이야? 뭐 어떤 색으로 하면? 아니 내 얘기는 그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립스틱이 그럼 뭐 그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붉은 계통 아니고 무슨 노란 계통을 하겠어요? 뭐라 했어요? 파란 걸 하나? 근데 립스틱은 굉장히 색깔이 다양합니다. 예, 모르셔서 그런데. 아니 뭐 색깔은 다양하겠지만 전 네. 파란 립스틱을 하고 아쿠아리움에서 근무하는 사람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정말 그 약자 아니겠습니까? 이 아르바이트생. 예. 좀 보호해주고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갑질. 자, 이번 추석 연휴가 이제 열흘이나 되니까 네. 열흘이면은 아예 놀기는 좀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내내 일하기는 싫고 그래서 아주 단기 아르바이트 이런 걸 할 생각이 있다는 그 젊은이들이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 할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학생이 65.7% 거의 뭐 3명 중 2명이죠. 직장인의 54.9%가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건 슬픈 얘기다. 직장 월급 받으면서 그 휴일 있으면 좀 쉴 생각을 못하고 그 사이라도 좀 벌어야 된다는 그렇죠. 이게. 왜 그럼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휴일 수당 등 평소보다 급여가 좀 더 높을 것 같아서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단기 알바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은 용돈 벌기 위해서 등등 이런 대답들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흘이라는 1년 중에 열흘이 뭐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닌데 그 기간마저도 어쩔 수 없이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업들도 그냥 어떻게든 쥐어짜서 조금 주고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말고 인식 전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기업들 힘든 것도 잘 아는데 사실 우리가 특히나 수출 기업들이 많으니까 임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임금을 주면서 아까 뭐 꺾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 뭐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심지어 저 오늘 아침에 사실은 그 저희 오디오 취재 파일이라고 저희 뉴미디어부에서 하는 그걸 하고 왔는데 거기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그 개인 연금을 가입을 안 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해지하는 경우가. 네. 이게 당장 미래 준비를 할 겨를이 없는 거죠. 지금 네.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30년 후에 내가 월 얼마씩 받는 그렇죠. 것보다는 지금 당장 몇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렇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드네요.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스텔라장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그야말로 월급 로그아웃입니다. 존재하는 노래 맞습니까? 예. 뭐 저도 못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죠. 노래가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네.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김영란법 시행 1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9월 28일 시행 1년이 되는데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이 되는 거죠. 네. 두 분 인생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고 우리 네. 앵커님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김영란법 대상이죠. 아니 사실은 온 국민이 대상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직자나 기자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김영란법이 정한 것 이상의 선물을 주거나 뭐 향응을 주면 안 되니까. 네네. 많이 서운해 보이네요, 표정이.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회식 같은 건 좀 많이 줄으셨죠? 회식이 줄었죠. 뭐 당연히 줄어요. 저는 사실은 회식이 거꾸로 늘어난 게 후배들이 밖에서 회식이 줄어드니까 선배들한테 사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더 많이 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일 큰 변화는 뭐 실질적으로 어느 업종이 뭐 줄어들었다 혹은 뭐 돈이 어떻게 뭐 쓰여졌다 이런 걸 떠나서 네. 회식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식하러 딱 가면 야 이거는 걸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좀 퍼진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화 자체가. 네, 그래서 확실히 김영란법이 전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 바꾸는데 이 정도로 법 하나 바꿔서 이 정도로 큰 변화 이끌어낸 게 과연 얼마나 있었나 이런 생각 해보면 정말 큰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고급 식당 같은 데서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은 우린 다 망한다 이제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3만 원짜리 점심 같은 거 도저히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정작 하고 나니까 3만 원짜리 식사, 3만 원 이하짜리 식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메뉴가. 네. 근데 그거 먹어보니까 그것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 김영란법 때문에 죽겠다 하는 얘기들을 잘 많이 듣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네. 펑펑 쓰면서 지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다만 좀 걱정스러운 분들은 있죠. 그 예를 들면 제일 걱정했던 분들은 이제 화해 예. 농가라든지 아니면 한정식집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우 농가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문화계에서 예전에는 대기업 뭐 큰 기업 같은 데서 뭐 티켓을 뭐 비싼 걸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100장씩 200장씩 사서 주변에 막 이렇게 공짜로 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거의 사라지니까 이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공연 굉장히 힘들어하죠. 이분들이 예. 조금 이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욱 씨도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가 좀 줄어들지도 않았나요? 저는 이제 워낙에 요구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좀 거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분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란법 굉장히 사랑합니다. 앞으로 좀 더 오히려 강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충돌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게 통과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예, 뭐 지금 이걸 들으시는 그 농민과 화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최욱 씨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죄송합니다. 네. 빨리 바꾸세요. 네. 아니, 지금 이제 일단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은 저는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봅니다. 네. 아, 맞아요. 그거는 맞는 게 그 문학의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만 바뀐 게 예전에는 어쨌든 나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짜표로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오케스트라로 해도 그냥 대충대충 보다 그냥 그럼요.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오니까 굉장히 그 보는 어떤 관람객들의 태도 같은 게 훨씬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그건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저는 돈 내고 가도 좋은 경우가 많은데. 오늘 캐릭터가 아주 특이하시네요. 추석에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처가 방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상하시네요. 월급날인데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3, 5, 10. 예, 뭐 식사는 3만 원. 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를 두고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이 김영란법은요. 주는 데 방점을 지킨 게 아닙니다. 받지 않는 거에 방점을 지킨 건데 뭘 자꾸 그런 걸로 지금 논의를 합니까? 멋있다. 네. 그게 사실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라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실제로 밥값 3만 원도 글쎄요, 뭐 큰 저녁값으로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는. 10만 원이요? 3만 원, 밥값 3만 원. 3만 원이요? 네, 3만 원 안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고들 그러시니 참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받지 않으면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뭐 저 업무가 안 된다, 대외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 가서 이제까지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각자 돈 내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20만 원짜리 먹든 30만 원짜리 먹든 자기 돈 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부패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청렴으로 깨끗한 사회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득권들에겐 치욕일 뿐이다라는 말을 예전에 누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멋있다, 정말로 이 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좀 지나치게 그런 것에 너무 좀 무뎠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한테 커피 한 잔 사들고 가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그 직접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예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걸 또 교육청에서 일부러 공식적으로 뭐 커피 한 잔도 안 된다 이렇게 막 지시까지 내리고 그러니까 이건 조금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몇 년 동안은 조금 불편하고 정이 없어 보이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행 같은 게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뭐 조금 뭐 늘리더라도 일단은 조금 가혹하게 좀 느껴지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오죽하면 이런 법이 생겼겠냐.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알 권리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 며칠 전에 정영 씨가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식사 향응을 대접받았습니다. 제가요? 예, 법망을 피해가는 거죠. 국회의원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부터 받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 파스타 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두 분한테 밥 사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왜 안 사시는 거예요? 그게 또 왜 했지 내가. 난 뭐 법 때문에 안 사는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안 쓰시죠? 추석 지나고 한번 나를 잡죠. 뭐. 참. 김영란 그 위원장 한번 저희가 8시 뉴스에서 직접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저도 멋있는 말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분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왜 김영란법이 돼야 되냐. 부패로 성장하는 나라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김영란법 불편하다 힘들다 그 얘기를 하지만 그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전부 다 부패를 갖고 이제까지 성장하려고 했던 그 모순 그거를 없애자는 거니까 부패로 성장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도 부패로 성장할 수는 없다라는 그 말씀이 아주 많이 와닿더라고요. 자, 뭐 벌써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 그런 건 그리고 우리랑 경쟁하지 마세요. 그런 것과 그렇게 멋있는 말 하나 더 하시려고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두 분 오늘 출연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아주 재밌는 얘기로 다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는 그래도 월급의 주인은 나고 내
돈의 주인은 나였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반면에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월급 스스로 통장에 잠깐 들어왔다 나간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돈의 주인이 나도 아닌 이런 상황을 좀 반영한 이런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네. 좀 더 서글퍼요. 그래서. 우울하네. 근데 하필이면 또 월급 로그아웃을 아재 탈출 퀴즈로 정한 오늘 본 주제 중에 하나가 네. 월급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임금 꺾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대출 꺾기 혹시 기억나세요? 예. 대출 꺾기는 내 1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때 선이자 20만 원 떼고 그렇죠. 80만 원만 주고 이런 걸 이제 대출 꺾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될 걸 이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잘못된 행태들인데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월요일 이 시간 시사와 개그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 또 시작됐습니다. 시사 만담쇼.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영진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개그맨 최욱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요즘 뭐 이 코너가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가 좀 거슬리네요. 너무 책임하신 거예요. 네. 많은 SNS를 통해서 네.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영광입니다. 아재 탈출 프로젝트. 이 아재 탈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는 며칠 전에 후배들하고 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정도 또 몰라서 우리 SBS 보도국의 명예를 침취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오늘은요 가장 낮은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죄송한데 그렇게 해갖고 틀리면 더 입장 난처하거든요. 네. 자 그럼 일단 몸풀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데 쓰고 그렇죠. 그 기상 정보만 알고 갔으면 그렇죠. 우산 들고 나갔으면 됐을 그렇죠. 건데 하여튼 뭐 멍청 비용은 또 맞히셨으니까 오늘의 본 문제 바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좀 많이 힘겨워하시니까 좀 쉬운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쉬워요. 네네. 이거는 못 맞히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럼 못 맞추면 어떡하라고 뭐. 그만두세요. 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 월급 로그아웃. 월급 로그아웃.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는 오늘 월급 나오는 날이구나 진짜. 단어군요. 오늘이 월급 날입니까? 25일이잖아요. 네네네. 그 월급날을 한번 좀 떠올려보면 되겠네요. 이 코너만 시작되면 다 한숨이 나오면 모르겠어. 월급 로그아웃? 네. 그냥 월급과 로그아웃이 합쳐져서 무슨 뜻을 의미한다는 거죠? 죄송한데 문제를 우리가 내는 거고 자꾸 질문하지 마시고 답을 맞히셔야지. 멍청비용. 멍청비용. 또 숨을 안 쉽니다. 뭐만 물어보면 숨을 안 쉽니다. 멍청비용? 멍청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비용 뭐 이런 거 얘기 아니에요? 예, 뭐 맞아요. 예, 소 뒷발에 쥐잡았어요 지금. 네, 얼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결혼식이 내일 있는데 오늘 돈 뽑아놓고 내일 줬으면 안 나갈 돈, 예를 들면 현금 인출기로 내일 갑자기 뽑아서 수수료가 뭐 1,400원 나왔다. 이러면 이제 이게 멍청해서 나간 돈이니까 이걸 멍청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냈으면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 그렇죠. 대표적인 건 그게 되겠네요. 우산. 우산 멍청 비용 엄청 썼죠. 집에 우산만 혼자 사는데 30개가 넘으니까요, 제가. 올여름에도 한 3개 정도 썼으니까 멍청 비용이 한 15,000원에서 2만 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 보고 그것만 신경. 우리 직장인들을 딱 반영하는 그런 그럼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월급 받으면 그날 그동안 뭐 밀렸던 돈 다 나가버린다 이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그래요? 좋아하시네요. 뭐 이렇게 좋아하세요? 진급할 때보다 더 좋아하시네요. 사실 오늘까지 못 맞히면은 요 퀴즈 코너 폐지하자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컴퓨터 로그아웃 하듯이 인터넷 로그아웃 하듯이 통장에 숫자만 잠깐 찍혔다가 다시 다 빠져나가잖아요. 보통 이제 오늘 25일 많은 기업들이 월급날인데 그렇죠. 보통 이제 카드 결제를 그래서 한 5일이나 10일에 많이들 하시거든요. 뭐 당일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일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로그아웃이고 한 5일날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도 한 열흘 정도만 잠깐 해피한 통장을 보다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로그아웃은 저는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